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요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사전 협의 끝내고 오늘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곧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또 많이 불안합니다.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저기 오염수 얘기하기 전에요. 이 얘기 잠깐만 먼저 좀 묻겠습니다. 대통령이랑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네네.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참 많은 의미 부여하던데요. 교수님은 위령비 참배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그 일본에서는요, 예. 잊어버리기 쉬운 그 조선의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게 됐다라는 면에서는 효과가 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한국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 상황이 아니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어떤 말을 했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일본의 전쟁 피해를 거기서 입은 분들이 조선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과 내지 사과에 가까운 말씀이 나왔었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조선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도 무슨 말이 언급이 좀 있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어제 이 시간에 그 외교 문제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이자 현재는 전문가로 있는데 왕선택 박사랑 전화 연결했었거든요. 그때 왕 박사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원폭 이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일본이 굉장히 원폭 피해를 당한 국가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두 정상이 특히 우리 정상이 그 원폭 피해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건 일본에 좀 힘을 보태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역시 그 일본이 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항상 내세우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사실 있다라는 면에서 현재까지 한국 정부, 한국 대통령들이 참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 마련인데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일 관계는 참 복잡합니다. 참 그런데요, 교수님. 어떤 기사 보니까 최근에 일본 여론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참 나아진 거로 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에 일본 여론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그 NHK가 발표한 여론조사 이거 15일에 나왔는데요. 53% 정도의 일본인들이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32%는 개선되지 않았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본인들이 말하고 있고 이것은 역시 양국 정상 간의 우호적인 관계는 일본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고요. 샤틀 외교도 복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자민당 관계자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개선됐다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교수님?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 개선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선된다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3자 변제라든가 이런 것이 위법적인 요소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시찰단이 그 알프스라고 하죠. 다핵종 제거 설비 그리고 네네. 오염수 탱크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 전에 시찰단이 가서 한국과 일본 정부끼리 사전 협의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 사전 협의한 내용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일본 쪽에서는 설명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설명회라고 일본이 말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예. 그런 부분은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기본은 역시 오염수를 직접 채취하여서 그것을 분석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으면 이거 완벽한데요. 이 부분이 사실 이미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상 이거 핑계인데요. 이것으로 못한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결정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습니다. 사실 IAEA가 채취했다라는 것도 이거 믿을 수 없는 정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도쿄전력이 내놓은 샘플을 그냥 IAEA가 받았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3자가 오염수를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IAEA 보고서에도 사실 경고성 메시지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본이 내놓은 샘플수나 자료로서는 안전하다. 그러나 제3자가 들어가서 직접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쭉 들어가 있고 G7의 이번에 공동 성명문에도 독립적인 IAEA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지한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내놓은 샘플 아닌 IAEA가 독립적으로 채취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IAEA가 하니까 모두 오케이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찰단 활동에 대해서요. 우리는 안전성 평가라고 하고요. 또 일본에서는 또 지금 말씀하실 때 설명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안전성 평가라는 말과 설명회라는 말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교수님?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일본은 안전성 평가 하러 오는 게 아니라고도 부정했기 때문에 니시무라 산업성 장관이 벌써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은 처음부터 안전성 검증이라는 그런 것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일본은 이것을 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은 원자력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측공 행위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측공 행위를 사실은 내세워가지고 도쿄전력은 또 영업 기밀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세워가지고 제3자가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사실 현재까지 커버해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염수가 있는 탱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지금 몇 개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거기서 보게 되는 몇 개, 그중에서도 좀 상태가 좀 나은 걸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실효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일본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가서 시찰을 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반사능의 안전성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오염수 탱크 주변을 쭉 본다면 이게 반사능의 오염태를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탱크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이 다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시라면 탱크를 둘러보는 것 자체도
이게 방사능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을 할 정도면 그렇다면 오염수는 더 위험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그 비폭을 그 반지하는 그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입고 아마 그 시찰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그 반유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 일본도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면 그렇게 완전 무장하고 가서 둘러볼 정도인데 거기 있는 물을 이렇게 흘리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아르프스라는 그 다핵전 제거 장치가 일본에서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최초 2년간의 오염수는 전혀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의 그 80%는 그 반사성 물질을 제거했다고 하는데 그 80%는 그러나 농도가 아직 높다.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 2번, 3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번, 3번 할 시간이나 있는지 예를 들면 2달, 석 달 정도 후에는 반영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번, 3번 다시 아르프스라는 그러한 제거 기기로 한다라는 것 자체에도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도쿄 전력에 더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또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또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는지 그것도 상당히 좀 모호한 일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있었던 첼로빌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콘크리트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시찰이라든가 그것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게 진짜 어디에 기준을 두면 되는지라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정도 잘 아는 분이시라서 교수님께 이런 얘기 해봅니다. 벌써부터 오늘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물컵에 핵오염수를 받는 사진 그걸 합성했다고 그러죠. 그 포스터 두고서 경찰이 또 환경단체 관계자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번 사철과 관련해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국내 여론이 반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참 커 보입니다. 그 전문가라고 해도요.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전문가분들도 많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전문가분들도 있지만 이분들도 그 의견이 엄청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국민들은 사실 정확하게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힘이 든데 궁금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일본 분들은 뭐 자기 일 아니라면 우리나라 사람이랑 달리 이렇게 좀 많이 개인적이라는 말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일본 분들도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일본은 어때요? 일단 그 언론 통제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보도 통제가 일본 사람들은 많이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 달쯤 전에 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반유에 찬성하느냐라는 부분인데 53% 정도가 반대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가지고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반유에 반대한다가 대부분 반대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리고 5월 16일에는 공동행동이라는 그 시위가 있었고요. 일본인들이 1000년 정도 시위를 했습니다. 이거 반유라는 행위는 그 타국에 대한 침략 행위다. 이런 식으로 1000년 정도의 시위되었지만, 일본에서 1000년 정도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5만 명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시위 집회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1000명이면 한국에서 5만 명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지금
IAEA 최종 검증 보고서가 이제 당장입니다. 6월에 나온다고 한다는데요. 네네. 그런데 예비 보고서에서 일단 뭐 IAEA가 좀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최종 보고서 역시 그런 입장에서 큰 변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안전하다라는 것이 뭐가 안전한지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의 보고서에도 다 예. 제3자의 독립된 조사가 필요하다. 예.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갔고요. 예. 그러니까 IAEA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내놓은 샘플은 안전하다. 그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매일 130톤씩 매일 이곳 생산되고 있는 오염수 예.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어떻게 또 보는가라는 부분은 사실 각 나라가 다 입장 다르고요. 독일은 예. 여기에 많이 반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태평양의 소도 포럼 이번에 G7에 들어갔거든요. 예. 소도 포럼에서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우리만 반대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 그래서 G7에서도 일본은 반유를 반영한다라는 문구를 노력했습니다. 최종 공동 성명서에 예. 거기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예. 네, 교수님의 오늘 말씀이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예,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